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마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건, 신청 취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해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인은 앞에 신청인에서 살펴봤는데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부인 필승, 당담 변호사 최강가 도장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중은 앞 시간에도 봤지만 서울행정법원 제3등록의 취소소송을 당담하는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단속경찰관 폭행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라고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단속경찰관 폭행을 다른 운전면허 취소와 비교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거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해서 쓰라는 것이고, 요거는 그 평등원칙과 관련해서 작성을 한번 해보라는 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상의 검토를 마쳐서 작성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단속경찰관 공무원 폭행과 관련해서 제한되는 기본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기본권이 과잉으로 제한되면은 위헌이 됩니다. 37조 2항에 따라서 과잉인지 아닌지에 관련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군 형성 4단계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93조 제1항 단서 14호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 기준, 제한되는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있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지나친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헌법 37조 2항의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과잉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판단하는 방식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도로 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보호를 통해서 도로교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수단의 적정성 인정됩니다. 침해의 서순성과 관련해서 교통 단속 임무의 경찰관 폭행하기는 하면 그 행위의 유형이라든지 처벌 여부, 피해 경중, 위법성의 정도, 경찰의 책임, 기여, 이르게 된 경위, 재반 사정을 고려할 바 없이 예외 없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여러 가지 이를 고려했을 때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익에 있어 가지고도 공익이 중요하지만은 운전면허 일괄의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사익도 아주 심각하다라고 해서 법익 균형성도 잃고 있다라고 해서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은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위험 행위와 관련해서는 명확성의 원칙 위반과 관련해서 모호하다라고 해서 작성한 것이 좋겠다라고 회의록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줄지어서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불확정 개념들이 여러 가지 등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다음에 위해, 그 다음에 위험이란 것이 나오지만, 특히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무엇이 정당한지에 관련해 가지고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위해, 위험보다는 정당한 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성 원칙은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규범의 의미가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된 행위인지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될 수 없고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다. 판단 기준은 이러한 순수한 기술적 개념만으로는 구성할 수는 없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치 개념을 포함하는 일반적 기본적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법관의 보충적 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부담적 침입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수익적 경우인 경우보다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크게 요구된다. 정당한 사유가 과연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가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에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서 더 나아가서 무엇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판단이 쉽지 않고, 또 그것이 위해라든지 교통상의 위험까지도 저는 역시 불확정 개념인데, 이것이 중첩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어떤 것이 허용되고 어떤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예시적이나 열거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하는 입법 기술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법률정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동위험행위의 기준을 일반 추상적인 개념인 정당한 사유의 의미에 두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예근 가능성이 없고 집행자의 자의가 배제될 정도로 의미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입법 기술적으로도 개선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라고 해서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2009 헌바 46의 판시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등의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는 참 판례에 나타나는 사항이 적은데, 이 사건에서 다른 법률 조항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비교를 하라는 소리는 평등 원칙 위반,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면허 취소와 관련해서 경찰관 폭행은 기속행위로 반드시 취소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재량행위로 규정된 것을 살펴보고 이 둘 사이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중에 단속 경찰관 공무원 폭행한 것도 범죄이고 기타 범죄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면허 취소와 관련해서. 그런데 면허 취소 중에서도 범죄행위와 관련해서 기속행위로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이 사건 조항과 같은 경우가 있고, 또는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사이를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 집단을 확정을 하고 이 사이에 어떠한 차별이 있는가. 차별은 하나는 범죄행위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은 효과에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행정청의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와 행정청의 재량권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93조 1항 단서 제14호가 평등권 헌법 11조를 침해한지 여부에 관련해서 평등의 의미와 관련해서 쭉 설시하고 차별 집단과 차별 대우에 대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범죄 행위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선택적 재량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비교 집단을 설정하는데 10조, 10조 2, 11조, 12조와 관련해 가지고 모두 범죄 행위를 구성하고 있지만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왕재수와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사척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인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비례성 심사척도와 그 다음에 좀 합리성 심사척도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헌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11조에서 차별 금지 영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례성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 차별 취급으로 인해서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초래하는 경우에도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직업의 자유라든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중대한 기본권이고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초래한다고 해서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등 원칙과 관련해서는 각자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